김정인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CNN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진 게 한 2주 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는 누구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개인 신상 문제가 알려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형태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변하는 북한 관련 문제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교수님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겠죠. 예, 그렇죠. 여동생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 정도가 알 수 있을 텐데 추측컨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건강에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원산 근처에 있다 이런 예. 얘기까지 했으니까. 정보력에 있어서는 북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이 잘못돼서 뇌사 상태에 있다거나 위중하다는 설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글쎄, 북한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그냥 빨리 그 가부를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될 텐데 옛날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였습니까? 1980년대 중반에 왜 김일성 사망설이 나왔을 때도 그걸로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끌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보면 이번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이게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북한 정권이 궁금해하는 외부 사람들을 고려해서 예. 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최고 그렇죠. 존엄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는 것이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고모님께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얘기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어떤 상태인지 잘 안다. 시간이 지나면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어떻게 보게 되면 뉘앙스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요.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예.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고 빨리 나와서 응답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개 다 김정은 응답하라 이 얘기를 한 건데 4월 28일 죽음의 백조라는 랜선 이 전략 자산이 예. 동해상에 뜹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던 거냐면 2018년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의 백조가 이제 한반도 상공에 뜨니까 남북한 고위급 협상을 아예 그냥 취소해 버린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떴는데도 지금 아무런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억나시겠지만 한 3, 4주 전에 트럼프가 뜬금없이 친서받았다고 예, 그런 그렇죠. 내용을 했죠. 예, 근데 예. 김여정이 나와서 그거 보낸 적 없다. 그때도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를 체크를 했던 두 번의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셨잖아요.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 지금 어떻게 잘 있냐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휴민트와 미국에 있는 어떤 정보 체계의 정보들이 지금 합쳐져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는 확신은 갖지 못하고 예. 계속 지금 김정은의 반응.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만기치려면은 지금 그런 체제단 말입니다. 거기 그러면 예. 대외적으로 성명 나가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어떤 이 결제 없이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고 더군다나 조금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김여정도 없어졌어요. 예. 안 보입니다. 최용해도 지금 안 보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고위 간부들까지 없어진 상태. 제 그냥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열흘 정도는 더 이 상태를
즐기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안다. 우리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보력을 지금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좀 전에 잠깐 그 고모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소문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면서 원산 얘기를 또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그냥 보도의 형태로 원산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건 13일 날 문정인 특보가 원산에 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원래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안 되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예. 우리의 정보력을 북한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이 문특보께서 그 정도 말씀하신 것은 이제 38 노스에서 예. 그 상업역 위성 사진으로 김정은 전용 열차가 원산에 정차했다는 것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 원산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공개한 것 같습니다. 하도 국내외에서 궁금해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잠적을 했느냐. 가장 제가 볼 때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는 북한에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국경을 봉쇄했지만 마지막 행사가 노동당 정치국 회의였죠. 12일에. 예. 거길 보면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명패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정치국 회의인데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예전 같으면은 굉장한 그렇죠. 불호령이 예, 떨어지거나 굉장한 처벌이 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평양까지 온 거거든요. 예, 예. 코로나가. 근데 북한은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코로나고 어디까지는 다른 병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까 최고 엘리트들은 지금 몸을 피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자가격리를 대개 2주 정도는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말 코로나에 내가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면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라진 게 4월 12일, 예. 오늘이 29일이죠? 예, 그러면 그렇죠. 딱 2주가 됐으니까 예. 한 열흘 정도는 더 동향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평양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는 이유도 예.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동요한다기보다는 코로나 뭔가 때문에. 역병이 돌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 예. 그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쭉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평양에 가도 괜찮다는 건강에 이상이 없겠다는 확신이 든 다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50명의 의료진을 파견했다는 것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뭐 심장에 이상이 있고 수술이 잘못돼서 50명을 파견했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대한 노하우를 예. 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가. 그쪽이 더 타당한 추측이라고 보입니다. 예.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국 얘기부터 하면 이건 정말 위기 상황이랬다면 중국을 왜 끌어들였을까? 예. 그럼 중국 의료진에게 자기 영도자를 지금 맡기는 건데 그렇다면 중국의 간섭을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50명이라는 그 숫자부터 이에서 김정은 개인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4월 20일부터 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에 북한이 지금 지원을 나갔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진짜 코로나에 관련된 거고요. 코로나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 그러면 현재 지금 뭐 비공식적이지만 48,520명 가량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평양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관광 안내원이라든가 외화식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북한이 자랑하는 투어가 있어요. 그거를 취소했고 예. 4월 달에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또 취소가 됐습니다. 등등을 보면 좀 평양시의 이 확진자의 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새로운 뉴스는 경제적으로 느닷없이 북한에서 국채 발행한다고 지금 발표를 맞습니다. 했어요. 국채 발행한다고 어제 얘기가 나왔죠. 13년 만에 지금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등등. 근데 국채를 발행할 정도면 지도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뭐 위중설, 사망설은 이건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건강이 조금 이상한다는 것까지는 조금 합리적 추론일 텐데 아직까지 체제가 붕괴되고 뭐 체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그 문정인 특보 얘기했던 대로 원산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 크게 뭐 그 이 개인의 그 건강보다는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도 평양이 가장 아무튼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이 발전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평양에 있어야지 당연하죠. 원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엮어서 추론을 해보게 되면 북한이 코로나19가 지금 평양에서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고문님께 한번 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CNN 보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를 불러일으켰던 이제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보도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CNN 보도는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 그 CNN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CNN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랬더니 예.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뭐 피터 뭐라 그럽니다. 딱 그랬더니만 첫 번째 그 반응이 이거예요. 아, 그 친구 오보 전문 기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고든 플레이크 같은 사람은 자기가 30년 동안 30번에 북한 지도자 위기설에 대한 이 보도를 냈답니다. 예. 근데 2번만 맞고 다 틀렸다는 다 틀렸다. 거죠. 근데 2번도 자기는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실 CNN에서 왜 이런 보도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4월 15일 날 태양절에 참배를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것을 굉장히 좀 과장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 전 위원장은 자기 평생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위를 한 다음에 계속 나와서 안 나온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뭐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산으로 이동되면서 북한이라는 게 이제 뭐 의료 처지가 굉장히 낮으니까 최고의 방역이 완전 차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 뭐 물 좋고 산 좋은 이제 원산에 지금 뭐 거기서 지금 직거를 하는 거 뭐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저희 그 언론기관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참 뭐하지만 만약에 이 보도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언론기관의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누가 뭐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나중에 틀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건데 이 제일 처음에 보도가 CNN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께는 그러면 이 CNN 보도가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입장이 어떻게 쭉 달라졌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CNN 보도도 김정은 위원장이 grave danger,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가 모니터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첩보는 항상 나오죠. 이제 최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이 처음 증시가 처음 생겼을 때 등소평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매일 돌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예. 식인데 그것을 모니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CNN이 마치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가 됐는데 CNN 측에서는 그 데일리 NK에서 나온 그런 첩보를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데일리 NK 말고도 또 그 추가적으로 이게 확인하는 소스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그 보도 나오고 며칠 후에 CNN 기자랑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저는 좀 근거가 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 CNN 측에서도 자기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얘기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서 뭔가 좀 다시 그렇죠. 혹시 맞나 틀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청와대 입장 부분입니다. 교수님께.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나온 공식적인 얘기는 북한 내부에 특이한 동향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보게 되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특이사항, 특별히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 정도면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하도 이제 동요를 하니까 예. 사실 증시도 흔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손해를 봤을 텐데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도 오랫동안 모습을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는 예. 이 동요하는 민심 그리고 관심을 좀 안정화시켜야겠다는 취지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발언한 건 맞습니다. 예. 여기는 또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27일 날 대통령께서 현실 그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면서 수보회에서 판문점 선언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1월에 말씀하신 걸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본다면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미국의 입장과는 각을 세울 수도 있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 예. 특히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개별 방문, 그 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굉장한 추진력을 곧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여당이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를 예.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북 관련된 법안을 제도화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 그걸 막질 못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남북 경협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주목하실 부분이지만 또 안 좋은 변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12일 날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새로운 무기 그 시험하는데 참관을 했습니다. 추격 습격기 연대 비행 훈련이라든지 장사정 방사포라든지 그 말은 뭐냐면은 도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의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남북 경제 협력이 순풍을 받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은 아직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고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좀 그 여쭤보면 청와대에서는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그 김정은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미래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보면 청와대의 이 기조 자체는 현재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모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좀 추진력을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예. 전제 조건은 비핵화다. 예. 꼭 그것을 상기하고 있어라. 미국에서 이제 메시지가 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어저께 증시에서 어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냐면요. 김정은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 발표문에 보면요.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당국에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거동을 못하는 상태더라도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를 뭐 굉장히 우리가 신뢰를 갖고 했으니까 이거 계속 밀어야 돼. 이런 뜻으로 어저께 증권 시장에서 잠시 해석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죠. 어쨌든 간에 이제 평화 경제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또 하나의 굉장히 폭발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경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SOC라든가 재정 정책이 가면서 우리가 이 극복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호재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 제재 이건 유엔 안보리가 지금 사실 이사회랑 다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이건 만장일치입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 좀 불란서 마크롱은 더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험로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쌓여서 평화 남북 경협은 물꼬를 트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적절한 행동들, 적절한 말씀들을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말조심하잖아요. 청와대 경무. 그렇죠. 예, 이게요, 2008년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좀 아파갖고 며칠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제는 혼자 양치질을 할 정도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 됐습니다. 그 이후 3개월 동안 그 고위층의 이 숙청 작업이요. 예, 그렇죠. 눈물 나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봤을 때 조금 사실 정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 끝까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건강 특이 동향 없다고 정부에서 자신하니까 정부야말로 정보가 제일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2008년도 그 보도가 나왔을 때 해외에서 그 얘기했던 거 굉장히 많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그 휴민트를 그렇게 그러니까요. 공공연하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또 하나 질문은 해외에서의 그 보도도 굉장히 지금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중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하고 일본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문님께서? 이 중국 이제 일본은 이제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건강이 이상한 것까지는 맞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은 아예 지금 논평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의료진 보낸 거 이후에는 더욱더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나 일본의 보도에 나오는 공통적인 것은 딱 4가지입니다. 태양절 참배 안 했다. 그러니까 팩트만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주민 동요가 있는 것 같지만 공식 반응은 없다. 예. 그다음에 해외의 북한 외교관들이 지금 기자 질문에 절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영애라든가 김여정이 없다. 팩트 위주로만 지금 나열을 하고 독자라든가 이제 이것을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조심스러운 지금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교수님께 한번 북한 내에서 움직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움직임,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여러 보도가 있기도 했고, 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연락이 어느 정도 되고 막 이러는 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감안해서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김정은 6.25 같이 그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평양이라도 알려졌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움직임이 있어야겠죠. 예, 그렇죠. 중국에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국경 봉쇄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널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중국도 아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 말은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불안 심리의 원인이 과연 최고 지도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떤 위중설이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로 역병이 도니까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북한 주민들도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외부랑 연락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 기침을 막 하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야, 그거 코로나, 너 조심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휴지라든지 물,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부터 사재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점점 이 평양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최고 지도부가 몸을 피한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어디서 왔나? 국경 봉쇄를 그렇게 1월 달에 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에 따르면은 해외에 파송했던 모든 노동자들을 북한은 본국에 불러들이게 돼 있습니다. 예. 2019년 말까지. 그중에 이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동에 파견됐던 노동자 중에서 국경이 봉쇄되기 전에 평양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충성심을 테스트해서 보내기 때문에 평양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최고 지도자와 북한 정부가 있는 평양, 수도가 가장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코로나19의 북한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뭐 한 명도 안 나오게 만들겠다 했고 그 이후에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북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 정권도 모를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 의료 기술이라든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짐작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 정도겠죠.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것이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 확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외부의 의료 지원, 보건 그렇죠. 지원을 예, 받아들일 예. 그런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거 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던졌어요. 예. 북한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거는 제재랑 상관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공은 이제 북한한테 넘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도움이 정말 절실한 절박한 상황이라면은 최고 지도자까지도 몸을 피해야 될 정도라면은 수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인센티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건 부문 관련해서 이게 뭐 협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그 남북 문제, 지금 남북 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들을 뚫을 수 있는 이 길이 될 거냐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초기에요.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 초기에 북한의 그런 이 방역 시설하고 이런 그 화면들이 나오면서 뭐 예. 비루스를 잘 잡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기계가 잡혔냐면요. RCT 기계가 잡힌 거예요. 예. 진단 키트를 넣어서 분리하는 기계. 이거 금수품무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조그만 소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건너갔냐. 우리나라 기계는 이제 진단 키트를 거기다 넣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못 도와주는 상황이 지금 돼 있고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만 8천 명 이상이 지금 격리돼 있고 예.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WTO는 0이라고 그러지만 260명가량이 지금 했는데 다 총살을 한답니다. 일단 뭐 들으는 얘기가. 예. 근데 특히 이제 국경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한 180명 나왔고 격리자도 한 3,700명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 지금 첫 번째 북한의 코로나 1, 2, 3번이 50대 여성 칭다오에서 온 사람, 그다음에 40대 베이징 외교관, 그다음에 유학생,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그때 딱 그 타임라인 맞춰서 들어온 사람들이 퍼뜨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종합해 보면 3월 2일 날 예. 외교관들의 그 주택지 거주 제한을 봉쇄를 해제를 합니다. 예.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좀 몸피신을 하는 모습. 예. 그러니까 평양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좋은.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상황이 워낙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과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그 판단에 이제 비중을 둘 수 있으니까요. 뭐 예. 너무 위기감을 가질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일설에는 이제 김여정 여동생이 그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그 설은 그 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예. 30대 초반이고 이렇다 할 정치 지도자로서 또 군 통수의 경험이 전혀 없고 그렇죠. 외교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치 지도자가 될 그런 백그라운드가 부족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북한은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최고 지도자를 옹립하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비록 백투 혈통을 얻었지만 김정은 부부장이 이렇게까지 승승장구한 거는 오빠가 그렇게 그렇죠. 허락을 오빠가 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과 김여정의 위상은 이제 연동돼 있습니다. 예. 김정은 없는 김여정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김여정은 조여정이 아닙니다. 예. 조여정 여배우는 감독 작품
뭐든지 다 빛나는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김여정은 감독, 제작, 시나리오를 오빠가 다 챙겨줘야만 예.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을 조여정 같이 빛나는 어떤 인물로 보기에는 아직 그 실적과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고모님은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근데 사회주의 국가 보면 스탈린이 후계자 베리아로 했지만 결국은 후르시초프가 갖고 모택동도 화국봉을 지금 했지만 그 등소평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여정 뭐 등등 김평일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렇지만 6.5가 됐을 때 어떻게 했던 거는 이제 상수로 놓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한반도의 정세가 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소련사를 보니까 결국에 힘이 센 사람이 그럼요. 최고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